안녕하세요. 보험의 핵심만을 짚어드리는 콕콕 희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적인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요. 가족이 아플 때 직접 간병을 할 수 없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게 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종류와 보험료를 아끼면서도 든든한 보장을 받는 가입 방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의 종류는 다양하고요. 각 보험사마다 상품명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간병인 비용, 간병인 보장, 간병인 대체 서비스, 간병 중 장기 입원 보장, 사망 시 보험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추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보험료를 아끼면서도 든든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자세히 검토해서 필요한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험 가입 시 기간, 보험금 지급 조건, 보상 한도, 개인 상황에 따른 가입할 수 있는 범위,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약관에 명시된 내용까지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고, 앞선 정보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비용 지원 조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 중에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장기 요양 등급 기준에 따라 간병인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다양한 검사를 하고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면 그 점수로도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정부에서 장기 요양 1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보조금이 145만 원이 지원이 돼서 남은 150만 원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간병인 보험, 간병비 보험이 필요한데요. 간병인비는 가족이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한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입원비, 간병인비 모두 부담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보편적으로 간병인비나 입원비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노인, 장기 입원에 대해서 간병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간병보험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을 보험사가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보험과 간병인을 스스로 선택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간병비 보험,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자는 가입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로 연락해서 간병인을 지원받으면 되겠죠. 근데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간병인 서비스를 비교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간병비 보험은 가입자가 스스로 병원 또는 간병인 센터를 통해서 간병인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급 방식이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려운 용어부터 생소한 장기 요양 등급의 자격과 다양한 보장 내역, 범위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간병인 보험이 있다면 내가 직접 간병을 하지 않고 간병인을 쉽게 부를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보다 최근에는 이 간병인들의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간병인 보험도 종류가 많고 용어가 비슷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대한 보험료를 아끼고 보장을 든든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처럼 한번 치료받을 때 돈이 들어가는 질병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나 혈관 질환 같이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암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다 합쳐서 보면 정말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입원하게 되면 간병에 대한 고민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보통 가족 중에 장기간의 간병의 경우 보통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를 관두고 또 전담으로 붙어서 간병을 해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이때 간병인 사용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 모두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을 위해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1인 가구들도 많아지면서 비혼인 분들도 내 자신을 위해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가족이나 내가 갑자기 입원하게 돼서 챙기게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때 정신이 없어서 간병인을 찾을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간병인 지원 보험은 이럴 때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간병인을 보내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간병인의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걱정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간병인 지원보험은 현재 갱신형 상품만 있어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간병인을 지원받기 48시간 이전에 미리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는 이런 점은 다소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짧게 1일 정도로 입원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간병인의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일정 금액으로 대체해서 받기도 한다는 점 분명하게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간병인으로 온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간병인을 교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염두에 주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내가 보험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보험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간병인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도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하고 이 가입 금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없고요. 보험료 납입을 마친다면 만기까지 쭉 긴 시간 보장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가입 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가 많은데, 간병인의 인건비가 올라서 20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 가입 금액이 20만 원 상품이 출시하기도 했고, 5년마다 보장 금액이 10% 또는 20%씩 증가하는 체증형 상품도 출시되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가능한 최대로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가입해야 하나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간병인의 인건비는 점점 오르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65세라면 간병인 지원 일당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60세부터는 입원을 바로 해서 간병인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알아보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전문 인력을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갱신형 상품만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 나이가 젊은 편이라면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간병인 보험을 일찍 준비하시는 40대 50대 분이시라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체증형으로 준비하셔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비도 가능한 부분이니 적극 추천드리고요.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웬만하면 가입의 한도를 높은 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웬만하면 무해지 환급형으로 또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전에 안보험도 무해지로 추천하기도 했는데 보장성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셔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기 유지 시 부담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중간에 납입을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이란 뜻인데요. 환급이 있는 표준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많이들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의 보험 만기는 언제를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간병인 보험의 경우 80세, 90세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는 80세는 좀 짧은 느낌이 있고 90세 이상으로 많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90세 이후로는 연명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험료 체크를 위해 여유가 되신다면 100세 만기로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간병인 보험 설계안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설계는 40세 사무직 여성분을 기준으로 설계했고 20년 납부하면 90살까지 보장을 쭉 받는 비갱신 무해지 상품이에요. 기본적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 질병 모두 15만 원씩 상해 질병 모두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20년이 지나면 가입 금액이 2배 올려주는 체증형입니다. 40살에 가입하시고 완납하신다면 60세 때 간병인 사용 일당이 1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까지 체증이 되어 더 많은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20년 뒤에 사용하는 금액이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괜찮은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간병인 보험을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간병인의 인건비가 올랐을 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한 내용은 설명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유익한 내용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